어제 조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의 아이세계 증오범죄 방지법에 서명했습니다. 이를 위한 기금 모금도 진행 중입니다. 오늘 한국의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 LG 에너지 솔루션, SK 이노베이션이 미국의 400억 달러 규모 투자를 발표했습니다. 미국주가 코로나19 백신을 새로이 접종받은 주민에게 최고 500만 달러짜리 복권 당첨 기회를 준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맨하탄 타임스스퀘어에서 친이스라엘 시위대와 친팔레스타인 시위대 수십 명이 충돌해 체포됐습니다. 2021년 6월 영주권 문호가 발표됐습니다. 취업 이민은 전달에 이어 모두 오픈 상태를 유지한 반면 가족 이민에는 일부 진전하는 변화가 있었습니다. 미국주 정부가 백신 접종 여부나 감염 음성 확인을 위한 자체 백신 여권인 엑셀시어 패스 활용을 권고하고 나섰습니다. 노아은행 맨해튼 지점이 한인타운 중심부인 31가와 32가 사이 피프스 아비뉴 1층으로 확장 이전했습니다. 동포사회에 꼭 맞는 다양한 상품과 고객 만족 서비스로 여러분께 다가가겠습니다. 한인 비즈니스의 내일을 생각하는 은행 노아은행, 멤버 FDIC and Equal Housing Lender.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9 이창환입니다. 어제 조 바이든 대통령이 아이세계 증오범죄 방지법에 서명한 가운데 민간 분야에서도 아이세계 미국인을 돕기 위한 기금 모금이 매우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미국 내 아이세계 기업들이 주축이 돼 이달 출범한 아이세계 미국인 재단은 성명에서 출범 이후 지금까지 총 11억 달러의 기금을 모았다고 AP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아이세계 미국인 재단은 최근 미국에서 아이세계를 겨냥한 증오범죄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부상한 가운데 지난 3일 출범했으며 출범 2주 만에 11억 달러의 기금이 모인 것입니다. 기부금을 낸 주요 아이세계 기업인 중에는 대형 사모펀드 콜버 크래버스 로버츠의 공동사장인 한국계 조셉 배, 헤지펀드 히말레 캐피털의 창립자 겸 회장 리 루, 알리바바 부회장 조셉 차이, 야후 공동창업자 제리 양 등이 포함됐습니다. 또 아마존, 뱅크 오브 아메리카, 코카콜라, 페덱스, 골드맨삭스, 구글, JP모건, 베라이즌, 월마트 등 여러 기업도 재단의 펀드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재단은 증오범죄 사건을 추적하기 위한 공통의 자료 기준을 수립하고 아시아 태평양계 미국인의 역사를 미국 역사의 한 부분으로 가르치는 초중등 및 대학 커리큘럼을 신설하는 등 아이세계 미국인 지원에 앞장서는 단체와 개인을 지원하는 데 모금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한편 조 바이든 대통령은 문재인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하루 앞둔 어제 아이세계 증오범죄 방지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증오범죄를 규탄하는 대응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침묵은 공모이며 우리는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한인 여성 4명을 포함해 아이세계 6명 등 8명의 희생자를 낸 애틀랜타 총격 사건을 언급하면서 아이세계 미국인이 일상에서 느끼는 공포와 분노를 강조했습니다. 앞서 하원에서는 아이세계에 대한 폭력 대응에 초점을 맞춘 증오범죄 방지법을 압도적 찬성으로 통과시켰습니다.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 LG 에너지 솔루션, SK 이노베이션이 오늘 워싱턴 DC 상무부에서 열린 한미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에서 미국의 400억 달러 규모 투자를 발표했습니다. 미국 두판과 퀄컴도 국내 투자를 약속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김은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이들 기업의 투자는 인공지능과 전기차 등 첨단 산업의 핵심으로 꼽히는 반도체와 자동차, 전기차 배터리 분야에 집중됩니다. 삼성전자는 증가하는 미국 내 파운드리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신규 파운드리 공장 신설에 17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현대차는 지난 18일 미국 내 전기차 생산, 충전 인프라 확충 등 미래 모빌리티 분야에서 2025년까지 74억 달러를 투자하겠다고 발표한 내용을 재확인했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은 최근 GM과 합작한 테네시주 배터리 공장을 포함해 2025년까지 누적 100억 달러를 투자한다고 밝혔습니다.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인 반도체, 배터리, 바이오 사업을 추진 중인 SK는 이 분야 대미 투자에 관심을 표명했습니다. 미국 듀폰은 포토레지스트 등 반도체 소재 원천 기술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센터를 한국에 설립하기로 했습니다. 듀폰의 이번 한국 내 추가 투자 발표로 국내 기업과 상생을 통한 소재 부품 장비 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퀄컴은 CDMA부터 5G 개발에 이르기까지 통신 분야에서 한국과 함께 협력하며 성장해온 만큼 한국 협력사 투자를 지속해서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GM은 LG 에너지 솔루션과의 최근 협력을 토대로 한국 배터리 업계와 협업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지나 레이몬도 미국 상무장관은 한국 기업의 투자에 환영 의사를 표명하며 이번 행사가 양국의 긴밀한 경제 협력 관계를 보여준다며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등에서 가장 혁신적인 한미 기업 간 상호 협력이 공고해질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여러 주들이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유도하기 위한 홍보전에 나섰습니다. 뉴욕주도 백신 접종 주민에게 최고 500만 달러짜리 복권 당첨 기회를 준다고 밝혔습니다. 앤드루 코모 주지사는 코로나19 예방 접종을 맞는 뉴욕 주민들이 500만 달러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는 무료 복권 티켓을 받을 것이며 당첨 확률이 9분의 1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복권은 $20 상당이며 오는 24일부터 28일까지 맨하탄의 자비스 센터, 브롱스의 양키 스테디움, 롱아일랜드의 존스 비치 극장 등 10곳에서 나눠주며 추후 기간을 연장할 수도 있습니다. 코모 주지사는 국무부 보건 자료에 따르면 최근 몇 주 동안 백신 접종률이 급감한 데 따라 백신 접종률을 높이기 위해 이 같은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보건부 자료에 따르면 수요일 현재 일일 백신 접종률은 4월 12일에 비해 43% 감소했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에 따르면 이 같은 백신 접종률의 급격한 감소는 코로나19 감염과 사망률이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예방접종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예방접종을 꺼리는 주민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백신 주저를 퇴치하기 위한 교육 노력에 수십억 달러를 투자하고 있습니다. 보건부 자료에 따르면 현재 주 성인 인구의 절반 이상이 완전히 예방접종을 받았으며 62%는 최소 1회 예방접종을 받았습니다. 주 전체 코로나 바이러스 양성률은 0.85%로 2020년 9월 이래 최저치이며 입원율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가 휴전에 도입한 가운데 어제 뉴욕 맨하탄에서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사이에 깊어진 갈등이 충돌로 나타났습니다. 뉴욕 타임스퀘어에서 친이스라엘 시위대와 친팔레스타인 시위대 수십 명이 충돌해 26명이 체포됐습니다. 공격 행위, 공무집행 방해, 무기 소지 범죄 등의 혐의가 적용됐다고 AP통신이 보도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26건의 체포 중 17건은 소환장을 받았으며 8건은 처리 중입니다. 소셜미디어에는 한 이스라엘 젊은이가 팔레스타인 사람을 발로 밟는 등 구타하는 장면이 게재됐습니다. 이스라엘 국기를 소지한 시위대와 팔레스타인 국기를 든 시위대가 경찰을 사이에 두고 충돌 조짐을 보이거나 직접 맞붙어 언쟁을 벌이는 모습도 담겨졌습니다. 뉴욕 경찰 중호범죄 태스크포스 팀은 한 유대인의 폭행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ABC 뉴스는 뉴욕 경찰 중호범죄 태스크포스가 한 23세 남성이 6명의 남성에게 집단 구타를 당한 사건을 조사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는 오늘 오전 2시에 휴전이 발효돼 가자 지구에서 광범위한 파괴를 일으킨 11일간의 전쟁을 끝냈습니다. 벤저민 나탄야후 총리실은 이스라엘이 심야 안보 내각 회의를 거쳐 이집트의 제안을 받아들였다고 전했습니다. 가자 보건부에 따르면 어린이 65명과 여성 39명을 포함해 최소 230명의 팔레스타인인이 사망했으며 1,710명이 부상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스라엘에서는 5세 소년과 16세 소녀를 포함해 12명이 사망했습니다. 가족 이민 1순위 영주권 접수 가능 우선 일자가 5개월이나 진전했습니다. 취업 이민은 지난달에 이어 이번 달에도 모든 순위가 오픈 상태를 유지했습니다.
국무부가 발표한 2021 6월 영주권 문호에 따르면 수개월 동안 답답한 흐름을 지속했던 가족이민 영주권 문호가 일부 개선된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시민권자 성년 미혼 자녀에 해당하는 가족이민 1순위의 경우 비자 발급 우선 일자는 10일 소폭 진전한 데 그쳤지만 접수 가능 우선 일자는 2015년 10월 1일에서 2016년 3월 1일로 5개월 진전됐습니다. 영주권자 직계가족 2A 순위는 접수 가능 우선 일자가 전달에 이어 다시 1개월 진전한 2021년 5월 1일로 비자 발급 우선 일자와 접수 가능 우선 일자가 모두 사실상 오픈 상태를 이어갔습니다. 영주권자 21세 이상 성인 미혼 자녀 2B 순위는 비자 발급 우선 일자와 접수 가능 우선 일자가 각각 1주, 8주 개선됐고 시민권자 기혼 자녀 가족 3순위는 각각 10일과 6주 진전했습니다. 시민권자 형제 자매 가족 4순위의 경우는 비자 발급 우선 일자는 1개월 진전했지만 접수 가능 우선 일자는 동결됐습니다. 취업 이민은 모든 순위에서 2020년 9월 중 문호부터 지금까지 비자 발급 우선 일자와 접수 가능 우선 일자가 모두 오픈돼 있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가 마스크 착용 규제 완화를 공식 발표한 가운데 뉴욕주 정부는 백신 접종 여부나 감염 음성 확인을 위한 자체 백신 여권인 엑셀시어 패스 활용을 권고하고 나섰습니다. 뉴욕주 대부분의 지역에서 비즈니스 정상화가 진행되고 실내외 마스크 착용 지침 등 관련 규제가 완화됨에 따라 뉴욕 주정부는 앞으로 엑셀시어 패스를 더 널리 활용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뉴욕주는 지난 3월부터 대규모 스포츠 경기 재개를 위해 엑셀시어 패스라는 백신 접종 확인 플랫폼을 활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엑셀시어 패스는 코로나19 백신 접종 상태 또는 감염 검사 음성 여부를 증명하기 위해 뉴욕 주민들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디지털 플랫폼으로 마지막 백신을 접종한 지 15일 후부터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패스의 유효기간은 180일이며 이후 새로 발급받아야 합니다. 스마트폰 이용자는 애플 앱스토어 또는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엑셀시어 패스를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엑셀시어 패스를 반드시 이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디지털 수단이나 CDC에서 발급한 종이 접종 카드를 활용해도 됩니다. 한편 뉴욕주는 19일부터 식당, 교회, 체육시설, 박물관, 극장 같은 장소에 대한 인원 제한을 해제하는 등 코로나19 관련 규제를 완화했습니다. 비즈니스들은 여전히 고객 간 6피트를 유지할 수 있도록 공간을 제공해야 하며 백신 접종을 완료한 주민들은 업체들이 허락하는 한 대부분의 실내 환경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학교, 양로원, 의료시설과 대중교통에서는 계속해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내 집같이 편안한 은행 뉴 밀레니엄 뱅크가 뉴저지 클로스터와 뉴욕 플러싱에 새로운 지점을 오픈하였습니다. 클로스터 570 피어먼트 로드와 플러싱 141 노던 블러바드에 위치한 새 지점에서 모든 금융 업무와 혼무 기지 상담도 함께 해드립니다. Member of FDIC and Equal Housing Lender. 뉴욕주가 공립대 수업료 면제 프로그램인 엑셀시오르 스칼라십에 2021-2022학년도 신규 신청 접수를 시작해 오는 8월 30일을 마감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신청 자격으로는 2021-2022학년도 뉴욕주립대와 시립대 입학 예정자 및 재학생, 편입생 중 가구 연소득이 12만 5천 달러 이하인 뉴욕주 거주 학생입니다. 또 지원 학생은 매 학년도당 30학점 이수를 해야 하며 정시 졸업에 문제가 없어야 합니다. 수혜 학생으로 선정되면 1년 최대 5,500달러를 지원받게 됩니다. 앤드류 코모 뉴욕주지사가 추진해 2017년부터 중산층과 저소득층 가정 출신 뉴욕주 학생에게 지원하고 있는 엑셀시오르 스칼라십은 올해까지 약 23만 명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엑셀시오르 스칼라십 신청 및 세부 사항은 주정부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뉴욕주의 음주운전 처벌 기준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존 리우 뉴욕주 상원의원은 최근 음주운전 처벌 기준을 기존의 혈중 알코올 농도 0.08% 이상에서 0.05%로 단속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패키지 법안을 상정했습니다.
연방교통안전위원회는 2012년부터 각 주의 음주운전 처벌 기준인 혈중 알코올 농도를 0.05%까지 내리라고 권고했지만 현재 미국에서는 유일하게 유타주에서만 음주운전 처벌 기준을 0.05%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리우 의원 등이 상정한 이번 패키지 법안에는 뉴욕시 과속 감시 카메라를 24시간 동안 연중 무휴로 가동시키도록 하는 법안도 포함됐습니다. 현재 뉴욕시에서는 주중 오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만 과속 감시 카메라가 운영되기 때문에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주말과 심야 시간에도 운영해야 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뉴욕주가 지하철역에 이어 공항 7곳에도 코로나19 임시 백신 접종소를 설치합니다. 앤드류 쿠오모 뉴욕 주지사는 오는 24일부터 28일까지 뉴욕시와 화이트 플레인, 알바니, 시라큐스, 로체스터, 버팔로에 위치한 7개 공항에 임시 백신 접종소를 설치하고 운영에 들어간다고 지난 20일 밝혔습니다. 이들 접종소에서는 예약 없이 선착순으로 존슨앤존슨 백신을 무료 접종받게 됩니다. 임시 백신 접종소가 설치된 공항은 존 F 케네디 국제공항, 라과디아 공항, 웨체스터 카운티 공항, 알바니 국제공항, 시라큐스 행콕 국제공항, 로체스터 국제공항, 버팔로 나이아가라 국제공항 등 7곳입니다. 한편 뉴욕주는 이달 초부터 주요 지하철역에 임시 백신 접종 센터를 설치하고 이용객들을 대상으로 백신을 무료 접종하고 있습니다. 연방항공청은 미국인들의 비만 비율이 높아짐에 따라 이 같은 조치를 고려 중이라고 항공업계 전문 매체 뷰 프롬 더 윙이 최신호에서 보도했습니다. 비행기 균형이 잘 맞지 않는 경우 기장이 운항을 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고 연료 효율이 떨어지며 탄소 배출도 많이 된다는 이유에서입니다. 특히 연방항공청은 기체가 작을수록 탑승객 체중이 비행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강조했습니다. 항공사마다 비행기 균형을 맞추기 위해 좌석을 배정하거나 수화물 적재를 전문으로 하는 탑재 관리사도 있습니다. 연방항공청이 이번에 공개한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성인 남성이 캐리온 가방까지 합한 무게로 여름에 평균 190파운드, 겨울에 평균 195파운드로 계산합니다. 이는 과거 기준보다 20파운드 더 늘어난 것입니다. 또 성인 여성의 경우 여름에 평균 179파운드, 겨울에 평균 184파운드로 각각 계산합니다. 잠시 후 커뮤니티 브리핑을 전해드립니다. 노아은행 맨해튼 지점이 한인타운 중심부인 31가와 32가 사이 피프스 애비뉴 1층으로 확장 이전했습니다. 동포 사회에 꼭 맞는 다양한 상품과 고객 만족 서비스로 여러분께 다가가겠습니다. 한인 비즈니스의 내일을 생각하는 은행 노아은행, 멤버 FDIC and Equal Housing Lender.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잠시 후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KBTV 뉴스 9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